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프라이스 이펙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효과라고 부르는 이 프라이스 이펙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자, 프라이스 이펙트는 두 가지 효과로 가격 효과는 두 가지 효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이펙트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substitution effect라는 부분과 income effect라는 구분을 이 두 개의 효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substitution effect는 이제 대체 효과라고 부르고, income effect는 이제 소득 효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이제 소득 효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이제 사과와 바나나 두 종류의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소비자의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고,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와 접하는 이곳에서 옵티멀 컨섬션 번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상황에서 사과의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사과 가격이 더 비싸진 거죠. 자, 사과 가격이 더 비싸지면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가격이 P1 나누기 P2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고, 새로운 가격이 이제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P1 프라임이라고 하면, 자, 사과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y 인터셉트는 이제 변화가 없죠. y 인터셉트는 소득 나누기 바나나 가격인데, 소득과 바나나 가격은 그대로니까 y 인터셉트는 변화가 없고 이제 x 인터셉트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보면 y 인터셉트를 중심을 축으로 해서 안쪽으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이 기울기가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기울기 절대값이 늘어나면서 이제 안쪽으로 이동하는 회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옵티멀 컨섬션 번들을 우리가 새로 구할 수가 있겠죠. 소비자의 선택이 변하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소비자가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제 파란 점이 새로운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자, 원래 이제 사과 소비가 Q1만큼 사과를 소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자, 사과 가격이 올랐죠. 사과가 더 비싸졌어요. 자, 사과가 더 비싸졌는데 지금 보니까 사과 소비가 늘어났죠. Q1에서 Q 프라임으로. 사과 가격이 P1에서 P 프라임으로 이제 증가했어요. 증가한 거죠. P1에서 P 프라임으로. 그랬더니 사과 소비가 Q1에서 Q 프라임으로 증가했어요. 자, 우리가 이 경제 원론 시간에 이제 미시 경제 원론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수요의 법칙이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야 되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증가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과 가격이 증가했는데 사과 소비가 늘어났어요. 사과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의 이제 직관과는 사실 좀 반대되는 이제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랐는데 어떻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까? 자, 상식적으로 우리의 직관에 의하면 비싸진 재화는 덜 소비하고 이제 어떤 재화가 비싸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의 가격이 싸진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과와 바나나 두 개의 재화를 생각해 보면, 자, 사과가 비싸졌다라고 하면 바나나는 절대 가격 자체는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나나가 상대적으로 사과에 비해서 이제 더 싸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직관에 의하면 비싸진 재화는 덜 소비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재화를 더 많이 소비를 하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사과 가격이 올랐는데 저기 이제 비싸졌는데 비싸진 재화를 더 소비하는,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에 의하면 바나나는 예전보다 덜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진 바나나를 오히려 덜 소비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직관과 이제 부합하지 않는 이런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라는 두 가지 효과로 구분을 해서 가격 효과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A점에서 지금 C점이라고 합시다. 자, A점에서 C점으로 결국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A점에서 C점으로 결국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변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 A에서 C로의 이동을 이제 가격이 변했죠. 어떤 재화 하나의 가격이 변해서 이렇게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변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가격 효과. 그래서 A에서 C로의 변화를 우리가 가격 효과라고 부르고, 자, A에서 C로 가는 이 효과를 우리가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실 지금 자, 가격이 이렇게 이제 변했을 때 지금 이제 가격이 오른 거죠. 사과 가격이 오른 건데, 자, 이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자,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영역은 원래는 버짓셋 안에 있었던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원래는 내가 소비를 할 수 있었던, 내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컨섬션 번들들인데, 자, 이제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컨섬션 번들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분해서 볼 때,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상대 가격이 변하는 효과, 그거 하나, 그리고 소득이 변하는 효과, 이렇게 두 가지 효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봅시다. 자,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거는, 자, 상대 가격이 변한 효과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상대 가격이 변화한 효과. 자, 이제 소득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변했을 때 이제 소득이 변한 효과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해볼 건 뭐냐면, 자, 소득이 변한 효과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상대 가격이 변한 효과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 가격 지금 원래 P1 나누기 P2였는데 이게 지금
P1이 P1 프라임으로 변함으로 인해서 상대 가격이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득이 변한 그러한 효과는 전혀 우리가 보지 않고 상대 가격이 변한 효과만을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즉 소득이 변한 효과를 우리가 무시하고 상대 가격이 변한 효과만 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할 방식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건 어떤 방식이냐면, 자, 소득의 변화가 없다 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제 컨섬션 번들 A에서 어떤 소비자가 지금 이 IC1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 이 IC1이라고 표시된 인디퍼런스 커브가 나타내는 그만큼의 효용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소득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즉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컨섬션 번들 A에서 누리는 그러한 효용 수준은 여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인디퍼런스 커브는 고정을 하고, 자, 인디퍼런스 커브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주어진 지금 IC1으로 고정을 해 놓을 거예요. 인디퍼런스 커브는 고정을 하고, 상대 가격이 변하면 지금 상대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기울기가 변했죠. 그래서 원래는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기울기가 지금 이 1번 직선의 기울기로 주어져 있는데,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기울기는 이 2번 직선의 기울기로 주어지고 있죠. 즉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즉 이런 식으로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기울기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 파란색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소비자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싶고, 즉 인디퍼런스 커브는 IC1으로 고정을 해놓고 상대 가격만이 변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즉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기울기가 이 파란색으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때 이 소비자는 어떤 컨섬션 번들을 선택을 할까라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대로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자, 이게 지금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는데, 자, 여기서 접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점에서 B. 자, 이 A점보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죠. 자, 그래 상대 가격이 높아졌어요. 이 상대 가격이 변한 거예요. 사과 가격이 이제 더 비싸진 거죠. 자, 이 상황 하에서 소비자는 효용의 변화가 없다면, 즉 IC1으로 인디퍼런스 커브가 주어져 있다면 소비자는 결국 B라는 컨섬션 번들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신의 이제 효용은 이제 IC1으로 주어져 있고, 그럼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B라는 점을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사실 이제 A하고 B를 비교를 해보면 B점은 왼쪽에 있죠. A점보다. 자, B점이 A점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대개의 경우 MRS는 이제 디미니싱 하죠. MRS는 보통 디미니싱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인디퍼런스 커브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 MRS가 점점 MRS의 절대값이 점점 작아져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대 가격이 까만색으로 주어져 있는 상대 가격에서 지금 파란색 직선으로 주어져 있는 상대 가격으로 지금 상대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즉 이제
프라이스 레이쇼가 이제 더 가팔라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B점은 A점보다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A점의 오른쪽에 올 수는 없어요. MRS가 디미니싱 하는 한에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A점에서 B점으로의 이동은 결국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상대 가격이 변했어요. 그래서 사과가 더 비싸진 거죠. 사과 가격이 더 비싸졌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대 가격이 변한 효과가 있고, 왜냐하면 사과 가격이 변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나나가 상대적으로 더 싸진 거죠. 그래서 상대 가격이 변한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소득이 변한 효과가 있어요. 사과가 더 비싸지다 보니 예전에 선택 가능했던 컨섬션 번들들을 더 이상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마치 감소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득 감소한 효과는 일단 차치하고 상대 가격이 변한 효과만 보고 싶은데,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효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IC1으로 인디퍼런스 커브를 고정시켜 놓은 후에 상대 가격이 변한 효과만 봤더니 지금 A점에서 B점으로 컨섬션 번들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A점에서 B점으로의 이 이동을 우리가 대체 효과, substitution effec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RS가 디미니싱 하는 한에서는 지금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상대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지금 A에서 B점으로 이제 B점이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사과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사과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사과 수요가 이만큼이었는데 사과 수요가 줄었어요. 반면에 바나나 수요는 요만큼이었는데 바나나 수요는 늘었고. 그래서 자, 우리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이제 MRS가 디미니싱하는 한에서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재화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여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재화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수요를 늘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론 시간에 배운 이 수요의 법칙, 그래서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한다는 그 수요의 법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대체 효과만 우리가 두고 봤을 때는 성립하는 그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래프를 같은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래프를 다시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원래 컨섬션 번들이 자, A점이었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본 대로 사과 가격이 증가했을 때 이제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C점으로 변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지금 그래프 그리기가 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자, B점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좀 바로 위에서 B점을 찾았죠. 자, 그래서 A에서 B로의 이동은 이제 substitution effect, 대체 효과예요. 그 대체 효과의 경우에는 이제 MRS가 디미니싱하는 한에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더 싸진 재화를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는 덜 소비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과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고, 그래서 A에서 B로의 대체 효과를 통해서 보면 사과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과 수요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바나나 수요는 늘었고. 자, 그러면 인컴 이펙트, 소득 효과는 자, A에서 C로의 이동이 가격 효과고, 그거를 우리가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니까
A에서 B로가 대체 효과면 이제 B에서 C로의 이동이 소득 효과겠죠. 그래서 B에서 C로의 이동이 이제 소득 효과. 자, 그래서 B에서 C로의 이동을 보면 지금 이 빨간색 직선, 요거를 별표라고 해봅시다. 빨간색 직선, 그리고 이 파란색 직선, 이거를 별표 2개라고 하면, 자, 별표 하나 직선과 별표 2개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같아요. 자, 기울기가 같고, 그래서 B에서 C로의 이동을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같고 이제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안쪽으로 이동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즉 이 경우는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이제 상대 가격의 변화는 없고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안쪽으로 이동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이 감소한, 그래서 소득의 변화만 있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지금 B에서 C로의 이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에서 C로의 이 이동을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B에서 C로의 이동을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바나나 수요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지금 바나나 수요가 줄어들고 사과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자, 소득이 줄어들었죠. B에서 C로 이동을 볼 때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때 바나나 수요는 줄었어요. 자,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지금 Q2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정상제죠. 이 경우는 소득이 줄어들 때 이제 소득의 변화와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소비가 변하는 재화는 정상제. 사과의 경우에는 소비가 늘었어요. 이거는 열등제죠. 그래서 소득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날 때 이제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 때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재화는 우리가 열등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B에서 C로의 이동을 보니까 지금 소득이 줄어들 때 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구나. 따라서 사과는 열등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효과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가격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격 효과에 의하면 A에서 C로 결국 사과 수요가 늘어나고 바나나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 어떻게 상대적으로 사과가 더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과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까? 자, 그 이유는 알고 봤더니 이 소비자에게 사과가 열등제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과 가격이 비싸졌을 때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사과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과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사과를 덜 소비하고 상대적으로 싸진 바나나를 더 많이 소비하는, 그래서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사과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이 경우 소득이 감소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사과가 이 소비자에게 열등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통해서 열등제인 사과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때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다 보니 결국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과 가격이 올랐을 때 사과 수요가 결국은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프라이스 이펙트를 우리가 가격 효과를 이제 대체 효과 그리고 소득 효과, 인컴 이펙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이 substitution 이펙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원론 시간에 배운 이제 low demand가 이제 성립하는, 그래서 MRS가 디미니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low demand가 성립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substitution 이펙트와 인컴 이펙트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가격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경우는 인컴 이펙트가 이제 열등제면서 인컴 이펙트가 훨씬 더 컸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열등제지만 인컴 이펙트가 크지 않으면 이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A점에서 자,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자, A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 결국 C점으로 왔죠. 자, 그래서 이 가격 효과에 의해서 이제 A에서 C로 이동을 했고, 즉 이제 지금 이 경우에는 사과 가격이 증가했을 때 사과와 바나나 수요 모두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 이펙트에 의해서는 이제 사과 수요도 줄어들고 바나나 수요도 줄어들었어요. 자, 그럼 이때는 이제 서브스티튜션 이펙트와 인컴 이펙트를 생각을 해보면, 자, 서브스티튜션 이펙트에 의해서는 당연히 줄어들죠. 지금 MRS가 디미니싱하기 때문에 사과 가격이 올랐으니까 사과 수요가 서브스티튜션 이펙트에 의해서는 줄어들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인컴 이펙트인데, 자, 지금 A에서 C로 이동할 때 이제 인컴 이펙트는 그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라는 거죠. 자, 먼저 substitution 이펙트를 살펴보면 이제 B점이 뭐 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B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B점보다 C점이 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득이 줄었을 때, 지금 소득 효과를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열등제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인컴 이펙트에 의해서 지금 그 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substitution 이펙트에 의해서는 지금 사과 수요가 줄었고 인컴 이펙트에 의해서는 사과 수요가 늘었어요. 열등제라서.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격 효과를 살펴보니까 사과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이때는 substitution 이펙트가 좀 더 큰 거예요. 자, 열등제라서 인컴 이펙트가 플러스로 나타나서 지금 사과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과 수요가 줄어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격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가격 효과는 우리가 substitution 이펙트와 이제 income 이펙트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substitution 이펙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항상 이제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재화를 덜 소비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싸진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한다. substitution 이펙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income 이펙트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상제라면 이제 이 소득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지만 열등제의 경우에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고, 특히나 이 인컴 이펙트와 substitution 이펙트 이 효과 중에 어느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가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가격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효용 극대화 문제의 프레임워크 하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자, 효용 극대화 문제의 프레임 하에서 살펴본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라는 거는 결국 마샬리안 디맨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자, EMP 문제의 프레임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EMP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지금 제약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이 효용이 최소한 얼마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니까 지금 제약 조건으로 인디퍼런스 커브가 주어져 있어요. 제약 조건으로 인디퍼런스 커브가 주어져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상대 가격, 이제 가격과 소득이 여기서 이제 가격이 주어지는 거죠. 가격과 이제 효용이 주어지는 건데, 효용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격이 주어지면 이렇게 이제 가격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지출을 이제 최소화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컨섬션 번들 A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현재 주어진 상황 하에서 지출을 극소화하는 컨섬션 번들이 지금 A예요. 그래서 힉시한 디맨드가 A로 주어지는 거죠. 자, 이제 사과 가격이 증가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자, P1 나누기 P2였는데, 자, 이제 사과 가격이 증가를 해서 사각이 증가를 해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P1 프라임 나누기 P2가 됐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옵티멀 컨섬션 번들을 찾아봅시다. 지출을 이제 극소화하는 이제 옵티멀 컨섬션 번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요 점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이제 B점이 A점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MRS가 디미니싱 하는 한에서는 지금 B점이 A점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P1이 증가했어요. 사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거죠. 자, 사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경우에 우리가 옵티멀 컨섬션 번들을 찾아보니 A에서 B로 이동을 했어요. A에서 B로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이동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보니까 사과 가격이 더 비싸졌고 결과적으로 사과를 덜 소비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바나나를 더 많이 소비를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앞에서 UMP 경우에는 효용 극대화 문제 프레임 하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변했을 때 가격 효과를 우리가 살펴보니 상대 가격이 변한 효과뿐만 아니라 소득이 변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를 두 개, 즉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나눠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EMP 문제 프레임 하에서 우리가 힉시한 디맨드에 대해서 살펴보니 재밌게도 이 가격 효과가 대체 효과하고 그냥 같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득 효과가 없어요. 애시당초 지금 이 효용이 제약 조건으로 지금 효용 인디퍼런스 커브가 주어지고 있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득이 변한 효과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는. 그래서 힉시한 디맨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 가격 효과와 대체 효과가 같은 거구나. 소득 효과는 힉시한 디맨드의 경우는 없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맨드 수요 함수라고 하면 우리는 마샬리안 디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샬리안 디맨드의 경우에는 가격 효과를 우리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우리의 가격 효과에 대한 관점이고, 그러나 힉시한 디맨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봤더니 재밌게도 소득 효과는 없고 대체 효과만 있다. 그래서 가격 효과와 대체 효과가 똑같은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마샬리안 디맨드와 힉시한 디맨드 간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학습을 했죠. 자, 그 관계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자, 힉시한 디맨드와 마샬리안 디맨드 간에 이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대로 마샬리안 디맨드의 경우에는 지금 소득이라는 게 이제 주어진 그런 상수인데, 이 소득으로 주어진 이 상수 값이 EMP 문제에서 이 우리가 구한 지출함수, 그 지출함수 m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지금 요 등식에서 보는 것처럼 힉시안 디맨드와 마샬리안 디맨드가 일치한다, 즉 이제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미분을 해도 같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좌변 우변을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요게 이제 1이라고 주어지면 요거는 지금 사과 수요고, 만약 요게 2가 되면 바나나 수요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QI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QI. 그래서 I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요. 1이면은 사과, 2면 바나나예요. 자, 그래서 좌변을 가격에 대해서 미분을 해봅시다. 어떤 가격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냐면, 자, PJ라는 가격에 대해서 미분을 해봅시다. 여기서 J가 1이면 사과 가격이 되는 거고, J가 2면 바나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서 I하고 J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I가 1이고 J가 1이면 요건 뭐냐면 사과 수요를 사과 가격으로 지금 편미분한 거고, I가 1이고 J가 2다? 그럼 이거는 사과 수요를 바나나 가격으로 편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라면 I가 1이고 J가 2다. 그래서 사과 수요를 바나나 가격으로 편미분했다는 거는 바나나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I, J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좌변을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나올 테고, 자, 우변도 미분을 해봅시다. 자, 우변은 자, 먼저 자, 지금 가격이 여기 있죠. 그래서 P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요 첫 번째 이 변수를 통해서 미분을 하는 거고, P2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제 QI 스타. 그래서 이 지금 마샬리안 디맨드를 이제 미분을 하는데, 자, PJ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I가 1이면 사과, 2면 바나나, 요 J가 1이면 사과 가격, 2면 바나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첫 번째 항은 이 가격에 의한 직접 변화 효과예요. 자, 그런데 가격은 지금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직접 효과라서 이제 가격이 변했을 때 그게 직접 마샬리안 디맨드에 효과를 주는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자, 간접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변하면 지출 함수가 변화를 하고, 그래서 지출 함수가 지금 소득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득 채널을 통해서 마샬리안 디맨드에 영향을 주는 효과도 있어요. 간접 효과죠. 그래서 간접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 자, J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먼저 이제 지출함수가 변해요. 자, 그럼 지출함수가 변하면 지금 이 지출함수가 소득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 변화 채널을 통해서 이 마샬리안 디맨드가 변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좌변 우변이 같으니까 편미분한 값도 같아야 될 테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지출함수를 가격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자, 지출함수를 가격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앞서 학습한 셰퍼스 레마에 의해서 이거는 힉시안 디맨드가 나오죠. 그래서 힉시안 디맨드를 써주면 요거는 이제 QJ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셰퍼스 레마에 의해서 지출함수를 가격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힉시한 디맨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이 보라색 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보라색 등식에 의해서 지금 힉시한 디맨드와 마샬리안 디맨드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우리가 마샬리안 디맨드로 바꿔 써줘도 괜찮아요. 지금 힉시한 디맨드와 마샬리안 디맨드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 파란색 부분을 이제 왼쪽으로 넘기고 우리가 이걸 다시 써보면 지금 우변에는 얘만 남죠. 좌변에 있는 항들을 우리가 써보면 그래서 좌변에 있는 항들을 우리가 써보면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위에 이제 보라색으로 밑줄 친 저 힉시한 디맨드와 마샬리안 디맨드가 같다라는 등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좌변 우변 편미분을 해서 결국 녹색으로 표시한 등식까지 왔는데 이 녹색으로 표시한 등식을 우리가 슬러스키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녹색으로 표시한 이 등식을 우리가 슬러스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자, 이 슬러스키 이퀘이션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가격 효과이죠. 자, 만약에 이게 지금 i가 지금 여기 i가 1, j가 1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과 수요를 여기서 마샬리안 디맨드죠. 사과 수요 함수를 이제 사과 가격으로 편비분한 거예요. 즉 사과 가격이 변할 때 마샬리안 디맨드, 사과의 마샬리안 디맨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가격 효과죠. 뭐 일반적으로 꼭 이게 i하고 j가 같을 필요는 없고 뭐 1하고 2 이렇게 되면 바나나 가격이 변할 때 사과의 마샬리안 디맨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역시나 의 가격 효과죠. 그래서 왼쪽은 이제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은 자, 첫 번째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를 보면, 자, 파란색은 뭐냐면 지금 가격이 변할 때 힉시한 디맨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힉시한 디맨드에는 소득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뭐죠? 이거는 대체 효과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프라이스 이펙트,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대체 효과, substitution 이펙트.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이제 요 남는 부분은 당연히 그러면 인컴 이펙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프라이스 이펙트는 이 substitution 이펙트와 인컴 이펙트로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슬러스키 이퀘이션이 결국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프라이스 이펙트가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프라이스 이펙트가 이제 substitution 이펙트와 인컴 이펙트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등식으로 슬러스키 이퀘이션이라는 요 등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러스키 이퀘이션이라는 이 등식을 사용을 하면 프라이스 이펙트를 우리가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나눠서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단순히 그래프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슬러스키 이퀘이션에 의하면 지금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때 또 재밌게도 마샬리안 디맨드와 힉시한 디맨드 간의 관계가 이렇게 또 드러나고 있죠. 그 애시당초 슬러스키 이퀘이션을 구한 것 자체가 힉시한 디맨드와 마샬리안 디맨드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이제 가격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구한 거니까 보는 것처럼 마샬리안 디맨드와 힉시안 디맨드 간의 이제 이러한 독특한 관계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슬러스키 이퀘이션을 구했고, 이 슬러스키 이퀘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가격 효과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